네, 오늘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1.79% 상승한 2,541.76으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래도 장중에 보였던 저점 다지고 올라오면서 0.06% 소폭 내린 798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그래도 2,500선을 어느 정도 다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의 흐름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2,491포인트에서 오늘 오전장이 계속 상승폭 확대하며 2,542선까지 올랐고 그 배경에는 삼성전자는 오늘 조금 부진했지만 현대차, 기아, 자동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봐볼까요? 오늘 코스닥 역시도 장중 변동이 컸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이러다가는 과도하게 빠지는 거 아닐까? 반대 매매 물량까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밑꼬리 잡고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있었고요. 한 차례 위기 또 한 번 오후장에 나와줬지만 낙폭 줄이며 798선에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2월 증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최근 국내 증시 많이 힘들었던 게요. 미 증시와 일본 증시와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를 무언가 바꿀 만한 모멘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증권사별 2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보시면 대다수가 한 2,500을 안팎으로 움직일 것이다.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가장 높은 매수 밴드, 지수 밴드 2,650까지 줬고요. KB증권의 경우에는 2,360까지 열어뒀습니다. 앞으로 2월의 경우에는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주요 포인트일 테고 또 3월 초 양회를 앞둔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가 오히려 FOMC 회의가 없는 그 기간 동안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더불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예정되기 때문에 추후에 나온 가이드라인 보면서 이 저PBR주들이 더 상승 동력을 얻어낼지 아니면 별거 없네 하면서 세론으로 보게 될지 주요 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2월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2,400에서 2,600 정도의 코스피 밴드를 주면서 좀 지켜보자.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겠지만 추세 전환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예상 밴드 한 2,650은 좀 무난하게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 저 PBR 이 관련 종목들의 수급 유입 여기가 일회성으로 좀 끝날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이 수급 유입 속도가 좀 더 빠르고 이 금액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걸 주도하고 있는 이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 이 부분들 좀 더 주목을 해본다면 전통적으로 2월은 소형주가 약세일 수밖에 없고 아직 2월 8일 다음 주까지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되는 마감 시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상장 리스크 또는 이 재무 유동성 리스크 같은 것들이 부각이 되면 오히려 소형주의 경우에는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지금 더 강한 코스피 시장으로서의 자금 수급 유입이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월 8일 기점으로 보면 2월 초 기점에서는 양호한 실적을 낼 수 있는 소형주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개별 시세도 좀 나오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악재가 될 만한 이 관리 리스크 또는 상장 유지 적격성에 관련된 리스크 또는 뭐 자본 잠식이라든가 재무 구조에 관련된 이 리스크들이 좀 또 부각이 좀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3월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감사 리스크까지 이어진다면 오히려 이제 3월까지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3월까지는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할 것 같고 그리고 소형주들의 경우에는 실적 베이스단으로 움직일 것 같다. 이성웅 이사는 제가 꼽은 2월 국내 주식시장 주요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가 중요하다라고 보는지 2월의 경우에는 시장이 1월과는 좀 다른 모습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장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거래일째 좀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공식화된 두 가지 멘트의 핵심은 이 지배구조 개편이랑 상속세 여부의 개편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주사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이고요. 여기 더해져서 단순히 지주사들이 동반 반등이 이제부터는 나오는 게 아니라 주주 친화적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연속해서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 때 여기에 대해서
이미 뭐 주주 친화 정책을 내세우는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5일 기점으로 이제 기업과 관련된 그 거버넌스가 열리고 나서 이 상승 추세가 강화된다라고 하면은 주도주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저 PBR 관련주들은 뜨거웠는데요. 그중에서는 뭐 보험, 증권, 은행, 금융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이 17% 넘는 급등, 흥국화재의 경우에는 무려 상한가 마감하면서 전일 제주은행의 그 상한가 바톤 이어받았습니다. 4,370원에 장을 마쳤고요. 삼성화재도 10%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증권 또 은행주들의 상승도 있었는데 은행에서는 제주은행이 전일 상한가 이어서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전일만큼 강한 상승 탄력은 아니지만 고점을 조금 더 높였다라는 것. DGB금융지주와 KB금융도 8%대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증권주의 마감은 어떨까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이 2.45% 오름세, 현대차증권은 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금융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험과 은행주들의 오름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요. 저 PBR이 진짜 싼 종목인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가 매번 붙죠. 과연 저 PBR 금융주 밸류업이 가능할까? 일단 증권주를 보면요. 자본 활용 비즈니스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고 소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저평가, 저 PBR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따라서 저 PBR 업종은 맞지만 이 디스카운트 제거가 우선시 되어야만 주가가 밸류업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증권사 분석이 있었고요. 은행주의 경우에는요, 국내 주요 금융사 합상 잉여 자본 여력이 현재 시가총액의 한 30.5%로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 PBR 업종도 많고 잉여 자본 여력도 높기 때문에 은행 업종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열려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요. 반면에 보험주의 경우에는 이익 잉여금 대비 해약 환급금 준비금 증가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 증가 여력이 좀 적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 PBR 업종은 맞지만 선행적인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도 붙었네요. 이렇게 되면 무조건 싸다고 싼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성 이사님, 네. 오늘 시장에서는 유독 금융주들이 이 저 PBR의 손을 받았거든요. 네.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어떤 종목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하나금융지주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서 주주 친화적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이 부분의 골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배당에 대한 부분의 증대,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의 증대가 있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이 배당 부분과 자사주 관리 부분을 더해보면 2% 정도의 주주 친화 정책의 측면이 증대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금융주 중에서도 좀 차별화돼서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서 금융주 중에서 아마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차별화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지방은행 같은 경우 뭐 JB금융지주라든지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방은행 주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제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100대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다라는 또 소식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잘 나가던 또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해서 도대체 그래서 확정된 사항은 뭔데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없이 이렇게 시장에서 카더라처럼 퍼뜨려 버리면은 또 투자하는데 전략을 세우는데 어렵지 않을까라는 면에 내일장 또 이 저 PBR 관련주들이 된소리를 맞을 수 있거든요. 변영희 대표님, 이 정부 측의 발표 정말 조금 전에 나와서 아직 확인은 다 못하셨겠지만 네네. 우수기업 인증제도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라는 뉴스가 내일 시장의 저 PBR 관련주를 끌어내릴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어느 정도의 좀 주가 상승은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전체 우리가 좀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 수급에 좀 영향이 좀 있었지만 여기서 아직 세부안이 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던 부분들은 이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이 공시 의무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여기 관련된 부분은 뭐 코스닥 전사, 코스피 전사, 코스닥의 경우에 상위 150개 기업 그리고 여기서 우수법인이라든가 여기 관련된 어떤 이 주주 친화 정책들이 우수 상위 기업들에 대해서는 ETF 펀드를 만들어서 패시브 자금을 유입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아직 뭐 구체적인 일정보다는 검토 요건에서는 좀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 방안을 위한 다양한 어떤 정책들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의 어떤 뭐 기사 하나에 우리가 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주조 친화 정책을 최우선시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오른 증권, 은행, 보험주들 내일장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수익 실현하고 갈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들고 혹은 비중을 늘려볼까요, 변영인 대표? 우선 저는 이 네. 보험사, 은행주의 경우에는 조금 이 차이가 좀 틀리다고 봅니다. 뭐 단기간에 어떤 수급 유입이 있었고, 다만 이제 우리가 2024년도에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예금과 대출의 이 금리 차익으로 이 수익을 보전받는 금융 또는 뭐 보험업종에 관련돼서는 수익성의 훼손의 관점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다만 1차적으로 지금 단기 저점에서 급등을 했고 추가적인 이슈 때문에 만약에 이 조정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일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접근해보자. 다만 다시금 우리가 좀 더 매수 관점으로 좀 본다면 금융업종이라든가 보험보다는 지주사라든가 자동차 업종이 좀 더 매력도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기아 상승 보면 또 자동차가 확실히 그 안에서 좋은 거 다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2차 전지주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눈에 띄었어요. 에코프로 BM은 6.79% 오름세, 에코프로 6%대 강세, 에코프로 그룹 전체적인 빨간불이 들어줬고요. 더불어 밑으로 좀 넘어간다면은 2차 전지주 안에서 엔캠의 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LNF는 6.55%, 엔캠은 10% 급등 마감했고요. 포스코홀딩스, 코스모 신소재도 각각 2에서 4% 오름세를 보여줬어요. 이성훈 이사님, 네. 사실 오늘 2차 전지주가 반등을 했지만 무언가 이들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강력한 호재는 없었어요.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지 오늘 2차 전지주의 상승, 또 코스닥의 밑골이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해봐야 될까요? 시장이 상대적인 조정이 코스피, 코스닥을 놓고 코스닥이 나왔었고 그랬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1, 2 먼저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입돼서 오늘은 반등이 나온 거고요. 여기에서 2% 정도의 코스닥 반등이 추가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중소형주로 퍼질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시장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거래소의 뭐 밸류어 프로그램 이 부분을 통해서 지수가 오른 것처럼 코스닥의 정책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별개로 이렇게 상관계수가 벌어진다는 건 투자자들의 참여 같은 경우를 좀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 그런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고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곧 있으면은 이제 2차전지 소재주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오면서 4분기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연간 가이던스가 공개가 될 텐데요. 그때 소재주들이 또 한 번 타격을 받을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까, 이사님?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더 크다고 봅니다. 이게 네. 왜냐면 디램 사이클이랑 대입을 해보면 쉽게 뭐 재고, 증가, 감산, 주가 반등 이게 먼저 선행돼서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리튬 가격의 추이랑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14불 정도, 채굴기업 위에 기준으로 14불 정도인데 이 가격이 지금 리튬 가격이 하회에서 형성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감산, 뭐 재고 관리 이 부분이 단행될 수 있고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리튬 가격 반등에 따라서 주가는 반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장 정리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고요. 내일 시장을 위한 정연 돌파 넥스트 시가 공략주 보겠습니다. 변영현 대표님 어떤 종목부터 공략을 해볼까요? 예, 저는 좀 철도 지화 공약 여기 관련된 정책 수혜 기대감들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동화 지지를 준비해봤는데 지금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의 달성 때문에 4분기 실적 기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3분기 누적 수주가 1조 2천억 원대입니다. 국내 1위의 이 TBM 공법 이 시공 1위의 어떤 시공 능력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TBM이 우리가 좀 터널을 뚫을 때 원통형으로 돼서 이 터널을 채굴하고 안반을 뚫는 이 기계를 TBM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국내에서 그리고 필리핀과 싱가포르의 최근의 어떤 수주
수주 속에서 실적 연동을 2024년도까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도 철도 지하와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이 국회에 통과가 됐었고, 뭐 여당과 야당의 뭐 공약으로도 좀 최근에 제시가 좀 되면서 3월경에는 구체적인 노선과 구간에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여기서 어떤 노선에 얼마만큼에 대한 공사비 예산들이 좀 투여될까. 그래서 전체 추정 예산의 90%가 철도 예산으로 좀 반영될 수 있다. 이 부분은 동아 지지의 가장 큰 낙수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가 흐름에서도 단기적 수급은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지만, 다만 지금 이 수급 자체가 오늘 저PBR 관련된 어떤 수급 쏠림이 좀 있었고, 지금 이 정책 공약 관련된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을 좀 주시해 본다면, 저는 단기적 목표가 17,000원 좀 무난하게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 12,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정부의 입김이 증시에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철도 지하화 이 정책 테마주로서 동아 지지를 내장 시가에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성우 이사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입니까? 앞에서 내용을 다 녹여놨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기업은 사조 대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PBR이 낮습니다. 0.5배인데 아까 PBR만 있으면 주가는 강할 수 없어요. 실적이 뒷받침되고 주주치나 정책까지 나올 수 있는 구조면 주가는 상승이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그리디언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해서 이제 계열사로 편입이 되고요. 본업에 대한 영업이익이 1,000억인데 인그리디언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597억 정도 세전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1,5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체력을 갖추게 되죠. 시가총액이 4천억 이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저PBR 측면도 있겠지만은 실적 성장도 함께 나타나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목표가는 이 부분 1,500억의 영업이익을 감안을 했어요. 그랬을 때 44,000원이 도출이 되고요. 손절가는 29,000원인데 손절가 같은 경우에 도달 가능성은 지금의 실적 체력으로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시초가 공략주는 사조 대림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저PBR주, 그냥 찐으로 저PBR주를 공략해 본다면 실적까지 받쳐주는 종목 선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에 맞는 두 가지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설명 고맙습니다.